인천의 바닷바람이 살갗을 스치며 지나갔다. 늦여름 저녁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러닝 동호회의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주인공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동호회에 가입한 지는 이제 2달 남짓. 처음엔 운동을 위한 목적이 컸지만 이제는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달리는 이 시간이 꽤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늘도 열심히 뛰실 거죠? 나직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윤석이었다. 그는 멀끔한 운동복 차림에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연하죠. 오늘 페이스 조절 잘해야 해요. 지난번처럼 처음부터 너무 달리시면 또 지쳐버릴걸요? 주인공이 장난스럽게 지적하자 윤석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그러게요. 지난번엔 괜히 잘난 척하다가 후반부에 처져버렸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저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출발선에 섰다. 러닝 동호회의 리더가 간단한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러닝 코스를 따라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저 멀리 펼쳐진 석양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윤석은 주인공의 옆에서 속도를 맞추며 함께 뛰었다. 그는 단순한 동호회 멤버라기엔 꽤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소문도 있었고 실제로도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눈에 띄었다.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한참을 뛰다가 쉬는 시간이 되자 그는 숨을 고르며 주인공에게 물을 건넸다. 이제 제법 익숙해진 것 같네요. 처음 왔을 땐 이렇게 잘 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연습하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뛴다기보다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기는 분위기도 좋고 달리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주인공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답하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모임을 좋아해요.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이렇게 달리는 시간이 없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IT 관련 사업이에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투자자를 만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느껴졌다. 멋지네요. 그렇게 자기 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요. 그렇다고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달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순수한 순간일지도 모르죠. 그의 말의 주인공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렇게 몇 번의 러닝을 함께하며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윤석이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때부터였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감정이 깊어지기 시작한 것은 결국 둘은 연인이 되었다. 뜨거운 사랑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윤석은 적극적이었다. 그는 주인공의 손을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살자. 나랑 결혼해줘. 그 순간 주인공은 윤석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라면 내 손을 놓지 않겠지. 사랑을 변치 않겠지.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며느리 될 사람이 인천에서 왔다고? 시어머니는 주인공을 한번 훑어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은 집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문턱이 낮은 건 아닌데. 어머니, 윤석이 어색한 기색을 보이며 중재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탐탁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여동생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오빠, 장난 아니야? 신부님 어머님이 청소일 하신다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상관이야? 윤석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주인공은 이미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결혼 생활은 행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작부터가 틀렸던 걸지도 몰랐다. 결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행복했다. 윤석은 여전히 다정했고 바쁜 와중에도 주인공을 챙기려 노력했다. 출근길에 작은 편지를 남기거나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서 직접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불편한 시댁의 말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주인공이 밝게 인사하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인사를 들은 채도 않고 주방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우리 아들 저녁 뭐 해줬어?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피곤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그런데 이 고기는 어디서 산 거야? 요즘은 다들 한우 먹지 않나? 뭐 친정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쳐 줬겠지. 주인공이 입을 꾹 다물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 엄마, 언니 친정은 좀 어렵다면서. 미역국도 소고기보다 멸치 넣어서 먹는 게 익숙할걸?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주인공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다. 윤석 씨, 나 어머니랑 시누이한테서 계속 이런 말 듣는 거 힘들어. 주인공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몇 번이나 참아오다가 결국 터진 날이었다. 윤석은 처음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해 자기야.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렇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근데 난 너무 상처받아. 친정까지 무시하는 말들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알지. 나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해. 엄마랑 동생한테 말할게. 너무 심한 말 하지 말라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은 점점 무신경해졌다. 처음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무례한 말을 하면 적어도 표정이라도 굳어지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못 들은 척하거나 가끔은 옆에서 같이 웃어 넘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며느리네 친정은 아직도 그 작은 아파트 살고 있대. 시어머니가 어느 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네, 그런데 곧 재개발될 예정이라서. 재개발은 무슨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집도 안 사놓고 어떻게 살아. 그저께 우리 회사 직원이 신혼집으로 20억짜리 아파트 샀다더라. 그 정도는 돼야지. 응? 주인공이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남편이 옆에서 말했다. 맞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맞아요? 주인공은 윤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다. 예전이라면 이런 대화가 나오면 적어도 불편한 기색이라도 보였을 텐데 이제는 그냥 시어머니의 말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고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윤석도 변하고 있다는 걸. 밤이 되어서야 주인공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 오늘 어머니가 하신 말에 동의하는 거야? 윤석은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요즘 집값 엄청 올랐잖아. 다들 투자하고 집 사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조금 더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주인공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집을 안 사서 잘못한 거라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시대가 변했으니까 좀 더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나도 이제 생각이 많아진다고. 우리 애도 나중에 키워야 하고 좋은 교육도 시켜야 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야, 우리 서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도 이제 좀 더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 올라가야 한다고? 그 순간 주인공은 알았다. 이제 윤석은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달라졌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예전처럼 손을 꼭 잡아주던 습관은 사라졌다. 출근할 때 남기던 작은 메모도 더 이상 없었다. 무엇보다 주인공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되어버린 눈빛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말투에서도 행동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인공의 친정은 점점 더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며느리네 집에서 이제 도움받을 건 없는 거지. 그럼 너무 염려할 필요 없겠네. 시누이는 남편과 농담하듯 말했다. 오빠, 그러니까 나도 결혼 잘해야지. 요즘은 금수저 만나는 게 최고라니까.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공은 혼자서 밥을 씹으며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과거의 감정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주인공은 밤늦게까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저녁 그릇들이 남아 있었고, 부엌의 시계가 조용히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은 오늘도 늦었다.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남편이 받았다. 여보, 언제 와? 곧이 언제야? 회의 끝나고 정리 좀 하고 나가려 했어. 그냥 먼저 자.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일이 많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알아. 그런데 요즘 나랑 제대로 대화한 적 있어.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씻고, 바로 자고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고, 나도 쉬고 싶어. 그럼 집에서 좀 쉬어. 우리랑 같이.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발 좀 이해해 줘. 난 돈 벌어야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더 잘 살려면 말이야. 그 말의 주인공은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더 잘 산다는 게 뭔데? 당신 요즘 자꾸 금수저 흙수저 같은 말 하더라. 남편이 헛웃음을 흘렸다. 그게 뭐 현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니까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난 우리 아이가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좋아. 그럼 당신 친정은? 뭐, 당신 어머니랑 동생한테는 아낌없이 돈 쓰잖아. 어머님이 땅 사야 한다고 하니까 돈 보태줬지. 동생 유학하고 싶다고 하니까 학비 지원했지. 그건 가족이니까. 내 부모님도 가족이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 같아. 그 순간 주인공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친정에서 우리가 도움받을 게 뭐가 있어? 난 현실적인 거야. 우리 어머니는 집 사두셨고 재산도 있으시고 내 동생도 해외에서 공부하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당신 부모님은 아직도 월세 살고 청소일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도움될 게 뭐야? 숨이 턱 막혔다.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진심이지. 이게 현실이야. 그제야 주인공은 남편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주인공의 친정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가, 바쁘니? 아니, 무슨 일 있어? 그게 미안해서 어떡하니? 며칠 전에 윤석이 와서 말하더라. 우리가 너무 손 벌리지 말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아니, 우리가 뭘 바라겠니? 그런데 윤석이가 그러더라. 자기도 힘들다. 사업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간다. 이제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아가, 혹시 너한테 부담될까봐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우린 너희한테 뭘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그냥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내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주인공은 거실로 나가 남편을 찾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내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야? 당신 대체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뭘 바랐어? 당신 사업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 기억 안 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남편이 노트북을 덮으며 짜증을 냈다. 이봐, 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애 키우려면 돈 필요해. 당신도 좀 철 좀 들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당신한테 이성적인 건 돈이 전부야? 이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주인공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결혼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주인공은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과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어깨를 살짝 맞대고 앉아있는 모습,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플 텀블러,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다정한 표정. 이건 우연일까? 하지만 불안감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말이면 회사 미팅이랍시고 외출이 잦아졌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샤워할 때조차 가지고 들어갔다. 그때는 단순히 사업 때문에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주인공은 남편의 옷에서 향수를 맡았다. 그녀가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향이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석 씨 부인이시죠? 주인공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아,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전 윤석 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젊고 가녀린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느긋하게 숨을 고르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하시죠. 그 한마디에 주인공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뭐라고요? 이혼하세요. 윤석 씨, 이제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부인도 알고 계시죠? 요즘 남편분이 얼마나 늦게 들어오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분 마음은 저한테 있어요. 부인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윤석 씨도 이제 솔직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인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주인공은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그러자 상대는 웃었다. 이제 곧 제가 그 사람 부인이 될 건데요.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러니까 이혼 서류 잘 정리해서 변호사랑 상의하시고요. 너무 길어지면 우리도 피곤하니까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뚝.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인공은 물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오늘 전화 받았어. 당신 회사 직원이라는 여자한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내가 이제 그 여자랑 있고 싶다면서. 나보고 이혼하래. 남편은 짜증스럽게 이마를 문질렀다. 그 애가 그랬다고? 그 애,
그 애라고 부르는 거 보니 인정하는 거네? 주인공은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다. 그만하자. 뭐, 어차피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나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왔고, 우리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어. 아니, 그냥 이제 현실을 보자는 거야. 남편은 주인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우리 이제 의미 없잖아. 너도 알지? 난 더 올라가야 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랑은 그는 말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다. 넌 나한테 짐이야. 그 한마디에 주인공은 숨이 턱 막혔다. 짐, 그래. 너랑 내 친정,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 반면 그녀는 그만해. 주인공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다. 그 애는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아. 우리 회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너랑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이혼해. 현명하게 결정해. 주인공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 이제 그녀를 짐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순간 주인공의 눈앞에서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단호하게 말했다. 무너지는 감정을 꾹 누르며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주인공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남편과 마주하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데 며칠 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가, 우리 집으로 좀 와볼래?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했다. 주인공이 친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신문을 옆에 내려놓고 엄마는 물 한 잔을 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가, 너 이혼 준비한다면서. 응, 변호사도 만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해. 엄마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너, 내 남편이 그동안 우리가 준 돈으로 사업 유지한 거, 그거 알고 있었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몰랐구나.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말끝이 약간 떨렸다. 사실 내 남편이 몇 번이나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씩 도와줬어. 대놓고 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워낙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 주인공은 숨이 턱 막혔다. 언제부터?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계속이었어. 사업이 힘들다. 직원들 월급이 밀린다.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어렵다고 하면 내 아버지가 내 생각해서 그때마다 도와주셨지. 우린 그 돈 받으려고 도운 건 아니었어. 그냥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우리 딸이 그 사람 믿고 결혼했으니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지. 주인공은 손을 꼭 쥐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넉넉하지 않다고 무시했잖아. 우리를 짐이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우리가 도와줄 때는 필요하다고 받아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하찮게 보고 무시하다니.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 그런데 내 남편 그거 모르나 봐. 우리가 재개발로 돈 생긴 거. 주인공은 멍하니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 재개발 확정됐잖아. 우리도 원래야 그냥 보상금 조금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투자받은 게 잘 풀려서 보상금도 크게 나오고 추가 수익도 엄청나게 됐어. 아버지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사를 갈지 다른 데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 남편이나 시댁은 이 사실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 주인공은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한 비웃음이었다. 자신의 친정을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그들. 하지만 정작 남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친정 부모님이었고 시댁보다 훨씬 더 부유해진 건 친정이었다.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여전히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 이 사실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너 이거 이용할 거니? 주인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응, 당연하지. 그냥 당하고 끝낼 생각은 없었다. 남편은 요즘 초조해 보였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주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한숨만 쉬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하게 웃거나 시댁 이야기를 하며 주인공을 무시하는 태도도 줄어들었다. 대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남편이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던졌다. 엑스발 진짜 미치겠네. 그 목소리에 주인공이 슬쩍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거친 손길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주인공이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회사 문제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여전히 예전의 거만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주인공은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뉴스에서 남편의 회사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기업 유동성 위기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 중단 발표. 내부 자금 유용 의혹 제기 검찰 수사 가능성도. 기사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점점 더 신경질적인 모습이 되어갔다. 회사, 괜찮아? 주인공이 조용히 물었을 때 남편은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너야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인공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이제 남편의 사업이 위태롭다는 건 명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남편의 내연녀. 주인공은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냈다. 이제는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더러워졌다. 무슨 일이야? 이혼 소송 어떻게 돼가요? 그걸 왜 내가 궁금해하지?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해서요. 주인공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 혹시 윤석이 사업 망해가는 거 알아? 그 순간 상대방이 침묵했다. 그리고 몇 초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라고 나한테 당당하게 전화해서 이혼하라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그 사람 손절하려고. 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웃기지 마. 주인공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현실적인 거잖아. 윤석이가 돈 잘 벌고 회사 잘 나갈 때는 나보고 이혼하라고 윽박지르더니 이제 회사가 흔들리니까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거고. 너도 결국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냐? 상대방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나도 이혼할 거야. 그런데 넌 걱정하지 마. 내가 바랐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끝낼 생각은 없거든. 주인공은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다. 누구랑 통화했어? 너랑 잤던 내 여자친구. 남편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다. 뭐라고 했는데? 이제 너한테 질렸대. 남편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주인공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난 이미 변호사 만났고 내 외도 증거 다 준비했어. 너 회사도 힘든데
위자료까지 내야 하면 진짜 끝 아니야?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감히? 주인공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감히 뭘? 내가 날 배신했고, 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인공은 천천히 걸어가 안방문을 닫았다. 이제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회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렸다. 기업 대표 윤석 씨,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최근 외도 스캔들까지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한데 직원들의 체불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질문이 빗발쳤다. 윤석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무표정하게 앞만 보며 걸었다. 손에 쥔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주에 상간녀와 다퉜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결별하신 건가요? 부인께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은? 그 순간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는 짧게 내뱉고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핸드폰을 켰다. 전화 목록을 뒤적이다가 결국 그 이름을 찾아 통화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상대가 받았다. 뭐야? 그녀였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지금 나한테 이럴 때야? 너까지 이러면 나까지? 그녀는 피식 웃었다. 넌 이미 끝났어, 윤석 씨.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내가 계속 옆에 있을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처음엔 좋았어. 멋있었고, 능력 있어 보였고, 날 원하는 게 느껴졌고. 근데 지금 봐봐. 넌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회사도 망했고, 스캔들까지 터져서 이미지도 바닥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현명하게 결정하라며. 그러니까 나도 현명하게 결정하는 거야. 뚝. 전화가 끊겼다. 윤석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던졌다. 며칠 후 법원에서 만난 주인공은 생각보다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를 보며 짧게 한마디 했다. 이제 다 끝났네. 윤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뭐가? 주인공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미 다 정리됐어. 내 외도 증거 제출했고, 위자료 받을 거고, 양육권도 내가 가질 거야.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너, 이제 남은 게 뭐야? 윤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다. 임금 체불 관련 소송건 변호사, 건설 투자 철회 공무원. 윤석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인공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너는 결국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만든 결과야. 그거 알아?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몰락했다. 집도 정리해야 했고 생활비도 모자랐다. 결국 시어머니는 경비업을 시작했고 시누이는 공장에 취직했다. 이게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화를 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윤석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날, 주인공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양육권은 당연히 주인공이 가져갔고 재산 분할도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었다.
남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걸 잃었고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수고 많았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많은 짐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다. 결국 남았던 건 아이의 옷과 장난감, 그리고 몇 개의 소중한 물건들 뿐이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안 살아? 아이의 질문에 주인공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거긴 멀어? 조금 멀지만 아주 좋은 곳이야. 공기도 맑고 넓은 마당도 있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강아지, 진짜. 그럼, 거기 가면 강아지도 키우고 엄마랑 같이 빵도 만들 수 있어. 엄마가 빵을 만들어? 응, 엄마가 빵집을 열 거야. 아이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다. 나도 도와줄래. 주인공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 순간 모든 불행이 끝난 것만 같았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날, 부모님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아가, 왔어? 엄마는 두 팔을 벌려 주인공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어. 주인공은 그 품에 안겨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다. 우리 손주, 잘 있었어. 응, 외할아버지네 집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대. 아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잘 왔다.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 주인공은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며칠 후 주인공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이제 그녀가 살아갈 곳. 전원주택 근처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었고 시장도 가까웠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다. 여기서 빵집을 하면 어떨까? 주인공은 가게를 하나하나 둘러보며 고민했다. 직접 만든 빵, 따뜻한 커피, 그리고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다. 엄마, 아빠, 나 여기서 빵집 하려고 해. 도와줄 거지? 곧바로 답장이 왔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 주인공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아침 공기가 달콤한 빵 냄새로 가득 찼다. 주인공은 오븐을 열고 구워낸 크로아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결이 살아있는 반죽이 바삭하게 구워졌고 버터의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아침 빵 나왔어요?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반갑게 물었다. 네, 오늘은 크루아상하고 사과 파이도 구웠어요. 그럼 크루아상 2개랑 사과 파이 하나 주세요. 주인공은 웃으며 빵을 포장했다. 한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의 삶이 되었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아이의 작은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와, 이게 뭐야? 우리 빵집이야. 여기 빵도 있고, 여기 엄마도 있고. 그림 속에는 가게와 함께 주인공이 아이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엄마, 난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날 저녁 주인공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낯익은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내? 윤석이었다. 주인공은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일이야? 그냥 궁금해서.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자신감에 차 있던 말투도 냉정한 태도도 아니었다. 이제 와서 왜?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주인공은 피식 웃었다. 내가 보고 싶을 만큼 힘들어졌나 보네.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잘 살아. 너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녀는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가게 창문을 비췄다. 주인공은 반죽을 다듬으며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공간이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 자신이 만들어낸 삶. 엄마, 나도 도와줄래?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럼 이거 좀 뿌려줄래? 주인공은 작은 손에 슈가 파우더를 쥐어 주었다. 아이는 신나서 빵 위에 하얀 가루를 뿌리며 웃었다. 엄마, 우리 가게가 제일 좋아. 그녀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도 그래.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며 손님이 늘었다. 여기 빵 진짜 맛있대. 이거 먹어보세요. 사장님 손맛이 대단하다니까요. 단골 손님이 늘어가고 빵이 나오자마자 금방 동이 났다.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믿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후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수고 많았어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주인공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최근 자주 가게에 들르던 남자였다. 오늘은 늦게까지 남아 계시네요. 그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다. 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좋아요. 이런 여유도 필요하죠.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주인공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까. 한편 윤석은 좁은 원룸에 앉아 텅 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걸 잃었다. 사업, 돈, 사람들, 그리고 그녀까지.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제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주인공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배신을 마주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받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운 한 여자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사랑을 믿었고 희망을 품었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때조차 그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갔죠. 이혼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에게 끝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야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있고 과거를 정리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았지만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삶과 아이,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결국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졌고 무시당하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빵을 만들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관계를 쌓아가며 진정한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반면 남편은 어떤가요? 그는 늘 위를 바라보며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후회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